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흔들리고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이 단 3가지 영양소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이라는 세 영양소가 왜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3가지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조용히 무너지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운지 먼저 5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엔 한 번, 그러다 점점 자주 반복됩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고 이완이 되지 않는 이 현상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었는데 좀처럼 잠이 들지 않고 잠들어도 자주 깨어납니까?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피곤한 상태가 만성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도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 아래가 파르르 떨리거나 손발이 저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특별히 받지 않았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육 떨림이 생긴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결핍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전보다 힘이 빠지고 무거운 물건은 물론 가벼운 짐도 예전만큼 들기 어려워졌습니까? 식사를 충분히 한 것 같은데도 기력이 오르지 않고 움직임이 둔해진 느낌이 든다면 근육의 질과 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건강검진에서 뼈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칼슘을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골밀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는 칼슘이 실제로 뼈에 도달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빠지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은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십니다. 관절과 뼈가 걱정되어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만 홀로 드시면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몸에서 활용됩니다.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가려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뼈를 채우는 재료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콜라겐 구조를 만드는 발판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시멘트만 있다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골 구조가 먼저 있어야 하듯이 마그네슘이라는 구조물 위에 칼슘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단단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를 활성화하고 반대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단백질도 여기서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약 3035%는 단백질, 그 중에서도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뼈를 무기질 덩어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그물망 위에 칼슘과 인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그물망 자체가 허술해지고 아무리 칼슘을 공급해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이것을 집짓기에 비유했습니다. 마그네슘이 철골이고 단백질이 콘크리트의 기반이라면 칼슘은 그 위에 올려지는 벽돌입니다. 벽돌만 쌓으면 무너집니다. 이 비유가 가장 직관적으로 세 영양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약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뼈 건강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마그네슘이 개입하지 않는 생리 과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마그네슘 부족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에서의 마그네슘 흡수율이 낮아지고 신장에서의 재흡수 기능도 감소합니다. 거기에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까지 더해지면 마그네슘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고갈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 세포 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마그네슘은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일상에서 쉽게 무시됩니다. 눈 아래가 파르르 떨린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 가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예민해진다. 이 증상들이 모두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경련은 마그네슘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근육을 다시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근육이 수축한 채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수면과의 관계도 깊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도우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확보되면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릴렉스 상태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다가 자꾸 깬다면 단순히 잠 문제가 아닌 마그네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그네슘을 단순한 뼈 영양소가 아니라 심혈관 영양소로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심장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 함량이 상당히 높은 식품으로 손꼽히며 볶은 참깨와 들깨, 아몬드, 시금치, 고등어, 두부, 검은콩, 미역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밥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된장찌개나 미역국 속에도 마그네슘이 꽤 들어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미에 비해 현미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시니어의 장 건강과 미네랄 보충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입니다. 그 대부분이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소량이 혈액, 근육, 신경 등에서 활동합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칼슘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가벼워지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시니어 세대는 장의 칼슘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골밀도 유지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을 먹으면
그게 바로 뼈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은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약 25% 수준에 머뭅니다. 나머지는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흡수된 칼슘이 올바르게 뼈로 이동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뼈에 단단히 결합하려면 마그네슘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단백질이 형성한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오래 드셨는데도 골밀도 수치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가 빠진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한 체육학 전공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없으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곳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새 영양소의 균형을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멸치, 미역, 두부, 우유, 요거트, 치즈, 브로콜리, 케일, 뼈째 먹는 생선이 있습니다. 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멸치볶음, 두부찌개, 미역국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다만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도 흡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매 끼니에 조금씩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실 경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충제로 동시에 고용량 섭취하면 서로 흡수를 경쟁하게 됩니다. 두 미네랄은 장에서 같은 경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영양제로 드실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사를 통한 자연 섭취는 이 경쟁이 훨씬 적습니다. 영양제 복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량이나 방법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세대에게 단백질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시니어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상관관계도 최근 연구에서 꾸준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의 연결고리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백질의 활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 영양소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종류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류신을 포함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근육 합성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아미노산으로 시니어의 근감소증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달걀, 닭고기, 두부, 된장, 고등어, 삼치, 연어는 시니어에게 특히 추천되는 단백질 공급 식품들입니다.
두부는 마그네슘과 칼슘, 단백질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 고르게 섭취하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을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 혹은 두부 한 모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영양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영양소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만들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은 뼈의 기반인 콜라겐 그물망을 형성하여 칼슘이 달라붙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합니다. 칼슘은 그 위에 실제로 채워지는 미네랄로서 뼈의 단단함을 부여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비로소 튼튼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섬유를 구성하는 재료이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담당하며 칼슘은 근육의 수축을 담당합니다. 수축과 이완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부드럽고 힘 있는 근육 기능이 유지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수축만 있고 이완이 없으니 경련이 오고 칼슘 없이는 수축 신호가 약해져 힘이 빠집니다. 단백질 없이는 그 근육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면과 신경계의 관점에서도 이 세 영양소는 협력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조절하며 단백질은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을 공급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면 이 세 가지 영양소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밥상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서도 세 영양소는 제각각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과 심장 리듬 유지에 관여하고 칼슘은 심근 수축에 필요하며 단백질은 혈관벽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실제 식사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식품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밥상에는 이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갖춘 가성비 최고의 식품입니다. 두부찌개 한 그릇이면 세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의 대표 주자이고 된장은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삼치구이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챙기면서 뼈를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유 한 잔에 현미밥, 달걀 반숙 하나, 미역국 한 그릇을 갖추면 칼슘과 마그네슘, 단백질이 모두 아침 한 끼에 들어갑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박씨 한 줌이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나물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들어있는 채소 반찬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 포함되어 있어 생으로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나 살짝 데쳐서 먹으면 이 성분이 줄어들어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소화가 잘 되어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이 세 영양소의 체내 순환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질 때 마그네슘과 칼슘이 더 잘 운반됩니다. 영양소를 아무리 잘 챙겨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에 그칩니다. 특히 단백질은 운동에 자극이 있어야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면서 시니어의 근육과
뼈 건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꾸준히 걷는 것은 뼈에 체중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체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속도보다는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저항 운동 역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벼운 밴드 운동이나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동작이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발목 들기, 허벅지 들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가볍게 전신을 펴주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근육과 관절이 덜 굳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더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 시니어에게 특히 유리한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저항이 있어 근육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보다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가볍더라도 매일 몸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의학적 조언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체육학과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내용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섭취량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보충제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칼슘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백질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통해 균형 있게 채우는 것이 보충제보다 언제나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영양 보충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하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는 일반적인 성인, 특히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은 각각 독립적으로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뼈와 근육과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칼슘만 챙기면 절반은 낭비될 수 있고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이 되는데 마그네슘의 도움 없이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그네슘만 챙기면 수면과 신경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뼈와 근육을 구성하는 재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가지를 식사를 통해 균형 있게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 멸치, 시금치, 고등어, 된장, 달걀, 현미밥, 바나나, 아몬드 같은 우리 밥상의 기본 식재료들이 이 세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들이 실제로 몸에서 활용되려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자도 피곤한 것, 힘이 빠지는 것, 뼈가 약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챙기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시니어의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꾸준한 관리 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챙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